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고을에 과부와 호라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15세 아들 홍조가 있었으며 호라비에게는 13세 딸 아랑이가 있었죠. 과부와 호라비는 어릴 적 한 동네에서 같이 놀던 소꿉친구였고 첫사랑이었답니다. 서로는 사랑을 하였지만 부모님이 정해준 집안으로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가슴 아픈 첫사랑을 마음에 담고 혼인을 하게 되었죠. 허나 두 사람의 혼인 생활은 원만하지 않았답니다. 과부는 일찍 서방과 사별을 했으며 호라비의 부인은 병에 걸려 그만 세상을 떠났죠. 그렇다 보니 과부의 마음은 호라비가 알고 호라비의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했던가요. 두 사람은 혼자가 되어 자식을 키우며 서로 힘든 것이 있으면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과부와 호라비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린 자식들의 눈치가 보였답니다. 하여 홍조와 아랑이가 성인이 되어 부모를 이해할 나이가 되면 다하지 못한 사랑을 원 없이 하자고 약조를 했죠. 그렇게 과부와 호라비는 어두운 밤이 되면 아이들을 재워놓고 매일 절절한 밤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사랑을 키워갔던 거죠.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과부는 홍조에게, 호라비는 아랑에게 재혼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랑은 오라버니가 생긴다는 아버지의 말에 기분이 참 이상했답니다. 아버지, 저한테 오라버니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단다. 아주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지. 아랑이는 오라버니가 생기는 것이 싫은 것이냐? 아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좋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혼례식 전에 어머니와 오라버니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꾸나. 서로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한편 어머니, 여동생이 생긴다고 하니 좋아요. 제가 잘 돌봐주겠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구나. 홍조는 여동생한테 잘해줄 거라는 것을 어미는 잘 알고 있단다. 어머니, 아버지 될 분과 여동생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혼례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만간 보자꾸나. 네, 어머니. 혼례식 하기 며칠 전 두 집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죠. 과부와 호라비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 인사를 하라 말을 하였습니다. 허나 홍조와 아랑이는 너무 놀란 나머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놀랍더냐? 너희들은 사이좋게 잘 지내는 사이였으니 다행이라 생각을 했었단다. 나는 아랑이가 딸이 되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놀란 듯합니다. 당연하지요. 생각지도 못한 오라버니 여동생이 생겼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것이다. 두 집의 만남은 끝이 나고 서로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고을의 정자나무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아랑과 홍조였던 거죠. 오라버니, 이제 우리 어쩌지요? 홍조는 아랑의 소리만 듣고 있을 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죠. 홍조와 아랑도 부모님처럼 소꿉친구로 같이 성장을 하며 사랑도 하게 되었던 거죠. 허나 홍조와 아랑은 부모님의 혼례식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식을 위해 삶을 희생하고 사신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홍조는 아랑의 아버지를 만나면서 행복해하신 어머니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답니다. 아랑은 아무 말도 안 하는 홍조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조가 어렵게 말을 시작했답니다. 오라버니는 말이다. 우리만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구나. 허나 그동안 고생하시다. 겨우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가 행복하자고 도망은 못 가겠다. 아랑은 홍조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으나 홍조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죠. 두 분은 재혼이지만 우리는 처음으로 사랑했고 입맞춤까지 했지요.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랑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였습니다. 아랑아, 나 역시 너 말고는 생각할 수가 없단다. 홍조는 울고 있는 아랑을 품에 꼭 안아 주었답니다. 허나 두 사람은 알고 있었죠. 지금 헤어지면 다음에 만날 때는 연인이 아닌 오누이 사이가 되어 만난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헤어졌습니다. 10일 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해주는 혼례식이었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되었죠.
부인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삽시다. 네, 전 이렇게 함께 살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서방님, 제가 혼례식 준비로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홍조가 집을 떠나 암자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홍조한테 집에서 준비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부인, 홍조도 자신 일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전 홍조가 기특합니다. 허나 내일 말은 해보겠습니다. 부인, 아이들 걱정 그만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소? 서방님도 참. 밖에서는 창호지에 구멍을 내고 쳐다보는 눈들이 번뜩거렸습니다. 뭔 말이 그리도 많은 것이요? 아이고, 기다리다. 목 빠지겠구먼. 시작했네. 웜에 재혼이라 능숙하구먼. 아이고, 난 더 못 보겠네. 서방 찾아 집에 가야 쓰겄네. 부인, 나 찾았는가? 어여, 집에 가자고 내가 급하구먼. 그리하여 사람들은 바쁘게 집으로 돌아갔죠. 허나 홍조와 아랑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아랑이는 밤새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아버지 어머니 편히 주무셨는지요? 그래, 잘 잤느니라. 어제 듣기로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암자로 떠난다 하였다지. 네, 그렇습니다. 집에 조용한 방에서 준비하면 안 되는 것이더냐. 어머님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구나. 집에 있으면 잡념이 많이 생길 것 같아 암자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홍조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거라. 그리하여 홍조는 암자로 떠났습니다. 아랑은 떠나는 홍조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아랑이가 17세가 되니 사방에서 혼담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랑을 불러 말을 했습니다. 아랑아, 좋은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오는구나. 어머니, 전 아직 혼인 생각이 없습니다. 아랑아, 17세가 적은 나이가 아니다. 좋은 혼담이 들어올 때 혼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어머니, 오라버니도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갈 수는 없지요? 홍조는 장원급제를 하여 좋은 벼슬에 오를 때까지는 혼인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내가 먼저 혼인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느니라. 저는 혼인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더냐?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청에 가보려 합니다. 아랑아, 그것은 아니 된다. 여인의 몸으로 험한 곳에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구나. 어머니, 아버지 들어오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랑이는 그동안 잘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 나올 것 같아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홍조와 함께했던 장소로 무작정 달렸답니다. 난 홍조 오라버니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 곳으로 도망가면 오라버니를 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하여 아랑은 청으로 떠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예를 배울 수 있는 스승을 소개받았죠. 아랑의 스승은 23살이며 잘생긴 얼굴에 키도 컸으며 몸은 근육으로 단단하게 보였습니다. 아랑이 처음으로 무예를 익히는 날이 되었답니다. 난 길산이다. 지금부터 난 아랑을 여인이 아닌 나의 제자로 다룰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이나 불만이 있더냐? 스승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랑의 실력을 알기 위해 시험을 하겠다. 시험을요? 그렇다. 오늘부터 아랑의 배움이 끝나는 날까지 여인의 옷은 아니 된다. 여인의 한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허락을 받거라. 네, 스승님. 목검을 잡고 나를 공격해보거라. 아랑은 길산이가 시키는 대로 목검을 잡고 길산이한테 공격을 했습니다. 허나 아랑의 목검은 엉뚱한 곳을 휘젓고 다닐 뿐 제대로 길산이가 들고 있는 목검을 맞추지도 못했죠. 길산이는 이런 아랑을 보고는 생각에 빠졌답니다. 나처럼 귀한 사람을 고작 이런 애송이한테 무예를 가르치게 하시다니 도대체 스승님은 무슨 생각이신지 참 모르겠구나. 그나저나 이 아이한테 어떤 것부터 가르쳐야 할지 감도 오지 않는구나. 기본 체력도 없고 운동신경도 없고 그리고 생각도 없으니 이럴 때는 마구 굴리는 것이 정답이기는 하나 사내가 아닌 여인이니 잘 될지 모르겠다. 길산이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입가에 썩소를 날렸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아랑은 무예복을 입고 별당 마당에 길산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길산이는 아랑의 집 사랑채에서 지내는 것도 불만이었답니다. 아랑을 가르치다가 내가 이곳에서 총각으로 늙을 수도 있겠구나. 길산이는 투덜거리며
아랑이 있는 별당 마당으로 갔습니다. 아랑은 길산이가 오는 줄도 모르고 목검으로 힘껏 집단을 쳤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잘라져야 하는 집단은 잘라지지 않고 아랑이가 그만 뒤로 튕겨나갔답니다. 길산이는 아랑이의 모습을 보고 말을 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에휴, 아주 대형 사고를 낼 처자이구나. 길산이는 전력 질주를 하여 아랑이한테 달렸죠. 그리고 뒤로 튕겨나오는 아랑이를 안았답니다. 길산이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중심을 잡으려 하는데 아랑이는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안으니 놀란 나머지 두 팔을 허우적거렸죠. 나다 얌전히 있거라.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은 발라당 뒤로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아랑이는 자신이 깔고 있는 사람이 길산이라는 것을 알고 허겁지겁 일어나기 바빴죠. 조심히 일어나거라. 아랑이는 일어나 길산이를 보았습니다. 길산이를 보는 순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죠. 스승님, 괜찮으신가요? 그래, 난 괜찮다. 아랑은 참 손이 많이 가는구나. 그것이 코에서 코피가 흐릅니다. 길산이는 미안해하는 아랑이를 보며 손으로 코를 닦았습니다. 길산이의 손등에는 코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답니다. 스승님, 이것으로 닦으시지요. 아랑은 면수건을 길산이한테 건네주었고 길산이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길산이는 면수건으로 코를 막고 우물로 가서 씻었습니다. 아랑아, 오늘의 일은 잊지 않으마. 길산이는 아랑이와 산으로 갔죠. 스승님, 여기는 산이 아닙니까? 체력 단련은 산만한 곳이 없단다. 잘 따라오거라. 네, 스승님. 길산이는 앞장서서 산을 빠르게 타기 시작을 했답니다. 헌데 이상하게 길산의 뒤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랑이는 잘 따라오고 있느냐? 아무런 대답이 없어 뒤를 돌아보니 아랑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길산이는 번개처럼 뛰어 다시 산을 내려갔답니다. 길산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리 오너라.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 아랑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길산이는 그곳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아랑이는 어미개에서 이탈한 강아지 한 마리를 잡겠다며 갈대밭을 뛰고 있었습니다. 길산이는 그런 아랑이를 보고 거의 넋이 나가 있었죠. 난 이제 아랑이가 무섭구나. 도대체 스승인 내 말은 어디에 팔아먹는 건지 한 번을 제대로 듣는 법이 없구나. 그나저나 갈대밭에 뱀들이 많을 텐데. 아랑아, 이제 그만 나오거라. 뱀이 있어 위험하다. 스승님, 강아지가 갈대밭에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길산이는 오늘도 열심히 갈대밭으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헌데 앞에 보였던 아랑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랑아, 어디에 있는 것이냐? 저 여기 있어요. 어머나! 왜 그러는 것이냐? 길산이는 비명소리에 그만 혼비백산이 되어 아랑이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죠. 헌데 이것은 무슨 일이랍니까? 아랑이가 강아지를 안고 있는데 그 앞에 뱀이 다리를 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행히 뱀이 휴식을 취하고 있어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나가면 될 듯 했답니다. 천천히 일어나거라. 스승님, 다리가 너무 떨려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무섭습니다. 아랑이의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길산이는 아랑이가 운이 안쓰러워 보였답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가 알아서 구해줄 테니. 길산이는 아랑이를 번쩍 안았습니다. 아랑이는 무서워 길산이의 품으로 안겼죠. 길산이는 자신의 품에 아랑이가 파고드니 간지럽기도 했고 그리고 심장에 무언가 쏙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길산이는 자신도 많이 놀랐기에 심장이 반응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만 내려가거라. 몸짓이 작은 녀석이 무게는 상당하구나. 스승님, 지금 농담이 나오십니까? 난 농담이 아니다. 사실이거늘. 아랑이는 사실이라는 말에 그만 할 말을 잃었죠. 어미개는 강아지의 뒷목을 물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아랑이는 이런 새로운 경험이 무섭고 아찔하면서도 재미가 있었답니다. 웃고 있는 아랑이는 왠지 싸늘한 느낌이 들어 길산이를 올려다보았죠. 길산이의 표정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또 스승님의 심기를 건드렸군요. 죄송합니다. 허나, 위험에 처한 강아지를 어찌 그냥 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당분간 집에서 훈련을 해야겠다.
스승님, 전산이 더 좋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과소평가를 한 듯하다. 그리하여 별당 마당에서 기초근력을 키우는 것부터 가르쳤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답니다. 길산이는 아랑이를 산과 들로 데리고 다니며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랑이는 길산이의 거친 훈련을 통해 검을 다루고 말을 타고 그리고 활을 쏘게 되었죠. 이렇게 훈련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 이불에 누우면 여전히 홍조가 생각이 났던 거죠. 아직도 생각이 나는구나.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그리하여 아랑이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랑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청으로 떠나 세상을 배우고 오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더냐? 여인의 몸으로 청나라에 간다니? 청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더냐? 어미는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부인 진정하시오. 반대만 할 것은 아닌 듯합니다. 대감이 더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부인, 아랑이는 자신이 마음먹은 일을 못하면 병이 나는 아이입니다. 아랑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부녀의 대화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떠나려 합니다. 알았다. 하지만 길산이를 데리고 가거라. 하지만 아버지, 이것도 거절을 한다면 부모가 널 보내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럼 스승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길산이는 임대감이 아랑이의 짝으로 지켜보는 사내였답니다. 길산이는 궐에서도 훈련대장감으로 눈여겨보는 인재 중의 인재였죠. 길산이는 안방에서 자신을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 줄도 모르고 너무 피곤했던지 사랑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한편 홍조는 과거 시험에 열공하며 아랑이를 잊고자 노력을 했죠. 허나 아랑이는 홍조에게 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답니다. 어릴 적 소꿉놀이를 할 때 아랑이는 항상 홍조의 부인이었으니까요. 홍조는 아랑이를 잊기보다는 마음속에 추억의 방을 만들고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아랑이가 생각이 날 때면 추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았죠. 그렇게 홍조는 외줄타기하는 마음으로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가에서 머슴이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아랑아 씨가 청나라로 떠나신다고 합니다요.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아랑이가 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요. 아무래도 도련님도 아셔야 한다고 안방마님이 보냈지요. 홍조의 머릿속에는 아랑이를 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리하여 홍조는 본가로 향했습니다. 홍조는 본가의 대문 앞에 서고는 큰 숨을 쉬었죠. 나의 마음이 평정심을 잊지 않기를, 그리고 아랑이를 보고 무너지지 않기를. 홍조는 조심히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헌데 어디선가 발랄한 아랑의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랑이가 밝게 지내고 있어. 다행이구나. 홍조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별당으로 갔습니다. 헌데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랑, 정신 차리지 못하겠느냐? 그리하면 내가 더 다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스승님은 어찌 저만 보면 으르렁거리시는지 꼭 못된 시어머니 같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느냐?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치는 내가 할 말은 아닌 듯하다. 스승님은 참 재미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냐? 난 재미가 있으니 괜찮다. 그리고는 아랑이를 보고 살인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겠어요. 스승님, 그리 멋있게 웃을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까? 홍조는 아랑과 길산이 함께 있는 모습에 질투가 났죠. 아랑아, 오라버니 왔는데 반겨주지 않는 것이냐? 홍조 오라버니, 과거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찌 내려오셨습니까? 그러게 말이다. 아랑이가 청에 간다는 말을 듣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와 할 말이 많구나.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그때 잠시만요. 지금은 아랑이가 무예를 익히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예의는 지키시지요. 스승님, 오늘 연습은 다 한 거 아닌가요? 오라버니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아랑은 그 말만 남기고 홍조와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별당의 방문이 닫히고 길산이는 우두커니 닫힌 방문을 쳐다보았죠. 내 마음이 이상하구나. 기분이 무지 더럽다. 이 감정은 뭐지? 길산이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질투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리하여 길산이는 더러운 감정을 털어내고자 목검을 들고 집단을 마구 후려쳤습니다.
한편 아랑아, 갑자기 청나라에 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더냐?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그래야 내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요? 너무 애쓰지 말거라. 오라버니는 저를 봐도 이제 괜찮습니까? 아니다. 내가 괜찮다면 이렇게 정신없이 본가에 왔겠느냐? 아랑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그러니 물 흐르듯이 놔두면 아니 되겠느냐? 청나라에 가는 것은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정말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런 것이라면 다녀오거라. 홍조는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다시 암자로 떠났습니다. 길산과 아랑은 홍조가 과거 시험 보는 날 청나라로 떠났죠. 아랑은 배 위에서 바다를 보며 홍조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 그리 못생길 수 있는 것이냐? 스승님은 저를 놀리는 것이 재미있으십니까? 당연하지. 그 재미도 없었다면 지루해서 너를 가르칠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그때 암수가 서로 정답게 보이는구나. 길산이는 뒤를 돌며 아랑이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칼을 뽑았죠. 아이고, 깜짝이야. 뭐 하는 놈이냐? 그 사내의 입에서는 시궁창 냄새가 났으며 얼굴은 산도깨비처럼 보였답니다. 한 배를 탔으니 이것도 인연 아니겠어. 아씨가 참으로 아름답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요. 아씨를 잘 지키시오. 뭐시? 길산이는 아랑이를 자신의 옆구리에 넣고 꼭 껴안았죠. 스승님, 무슨 일입니까? 답답합니다. 저자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니 답답해도 내 옆에 꼭 있거라. 아랑이는 길산을 올려다보았는데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온몸은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괜찮으십니까? 아니, 난 괜찮지가 않구나. 저자가 너를 잘 지키라는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무섭구나. 아랑은 긴장하는 길산이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답니다. 스승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지요. 제가 옆에 꼭 있겠습니다. 길산이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아랑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헌데 자신을 보고 한박 웃음을 짓는 것이 아니겠어요. 길산이는 아랑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심쿵 내려앉았답니다. 큰일이다. 아랑이를 연모하고 있었구나. 길산이는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거죠. 언제나 내 옆에 있거라. 어디 가지 말고. 오늘 이상합니다. 항상 스승님 옆에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만 풀어주시지요. 누가 보면 진짜 연인으로 알겠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길산이의 품에 안겨있는 아랑이는 눈만 깜빡이고 있을 뿐 길산이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길산이는 그런 아랑이 좋았죠. 언제부터 아랑이 자신의 심장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마음에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길산이에게는 벅찬 일이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길산이는 자신을 버리고 도망을 간 어머니로 인해 모든 여인을 저주하고 살았으니까요. 허나 제자로 시작한 아랑은 싫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인으로 자신의 심장에 콕 박힌 아랑이는 너무 사랑스럽게만 보였죠. 길산이는 아랑이를 안전하게 지킬 하나의 방법을 찾았죠. 아랑아, 오늘부터 너는 내 부인이 되어야겠다. 네, 부인, 서방님이라 불러보시오. 스승님 왜 이러는 것입니까? 계획을 바꿔야겠다. 부부가 아니면 방을 따로 써야 하지 않느냐. 허나 부부는 같은 방을 쓸 수 있으니 그것이 아랑을 지키는데 최상인 것 같다. 아니, 제 의견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독단으로 결정하시면 어찌합니까? 부인,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랍니까? 난 소를 잃고 싶지 않다. 그럼 제가 소입니까? 아니, 송아지로 하자. 귀엽고 사랑스러운 송아지가 딱이구나. 길산이는 잠시 잘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랑을 구석에 몰아넣고 길산은 바로 옆에 앉았죠. 아랑이는 길산이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을 했답니다. 스승님의 등이 넓어 든든합니다. 하지만 전 스승님의 마음을 담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길산이의 등에 얼굴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길산이는 자신의 등에 작은 온기가 그리 따뜻할 수가 없었죠. 길산이는 눈을 감고 살며시 미소를 지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청에 도착했다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산이는 뒤를 살짝 돌아 아랑이를 보았죠. 아이고, 깜짝이야. 부인,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스승님, 스승님 아니고 서방님. 서방님, 밤새 잠을 푹 잤지요. 제 얼굴에 무엇이 묻었나요? 부인이 아니고 다른 여인과 함께 잔 줄 알았소. 저를 또 놀리시는 거죠? 놀리는 것 아니다. 얼굴이 붕어가 되었다. 길산이는 아랑의 머리카락이 삐져나온 것을 정리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랑이는 그런 길산이를 올려다보았는데 심장이 심쿵 내려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랑이의 볼은 복숭아처럼 발그스레 변했답니다. 길산이는 그런 아랑이의 얼굴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았죠. 아이고, 부부인가 보네? 선남선녀가 따로 없구먼. 밤새 괴로워서 어찌 참았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어혀, 밤새 못한 것 방 잡고 해야지. 좋을 때다. 아랑이는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답니다. 헌데 길산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변하고는 헛기침만 하고 있었죠. 길산이는 아랑이의 손을 잡고 조심히 배에서 내렸습니다. 길산이의 뒤통수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뒤돌아보았는데 어제 음침하고 역겨운 그 사내였죠. 볼수록 기분 나쁜 사람이다. 길산이는 우선 아랑이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찾았답니다. 그 집은 두 사람이 지내기에 딱 좋았으며 마당에는 예쁜 꽃들이 있어 나비가 날아다녔습니다. 부인과 함께하는 이곳이 천국이로다. 스승님, 여기는 우리 둘뿐입니다. 헌데 자꾸 부인이라 하시나요? 습관이 무서운 법이지요. 우리가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소? 아랑이는 할 수 없다는 표정을 하고는 말을 했죠. 서방님, 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저작거리로 가봅시다. 저작거리에는 진귀한 물건들이 많았죠. 길산이는 그 중에 쌍가락지와 비녀를 샀답니다. 부인, 손을 주시오. 길산이는 아랑이 손가락에 쌍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참으로 예쁩니다. 그리고 비녀도 해주었죠. 그 모습이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여인들은 길산이를 보고 눈을 떼지 못했답니다. 길산이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 아랑이를 품에 안고 한적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부인, 어서 집으로 갑시다. 네, 서방님. 두 사람은 오손도손 대화를 하며 길을 걷고 있었죠. 헌데 조선 여인이 청나라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길산이는 그냥 가자고 말을 했지만 아랑이는 조선 여인을 구해야만 했답니다. 이보시오. 약한 아녀자를 괴롭히는 것이요? 살려주세요. 조선에서 오셨습니까? 길산이는 아랑이와 너무 떨어져 있어 아랑이한테 가려는데 사람들이 길산이와 아랑이 사이로 몰려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길산이와 아랑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답니다. 길산이는 모든 사람들을 뿌리치고 아랑이가 있는 곳으로 갔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아랑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길산이는 조선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내년은 누구더냐? 저는 단지 돈을 주기에 집에서 굶고 있는 아이가 생각이 나 시키는 대로 했지요. 누가 시켰느냐? 잘은 모르지만 입속에서 시궁창 냄새가 심하게 나는 사람이었지요. 한편 아랑은 그대로 기절을 하고 방 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랑이 정신이 돌아오는지 큰 눈을 깜빡거리며 주변을 살폈죠. 헌데 딴 세상에 온 것처럼 방 안은 장식으로 화려했답니다. 아랑이는 벌떡 일어나 검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랑이가 있는 방으로 한 사내가 들어왔죠. 아랑이가 마주한 사내는 다름 아닌 청나라 왕자인 조주였답니다. 조주 왕자는 성격이 괴팍하고 실증을 잘 내어 청나라 처녀들은 지루하다며 새로운 처녀를 구해오라 했던 거죠. 입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는 노담은 조주 왕자를 보필하는 신하였습니다. 노담는 가판에서 아랑이를 보고 단번에 조주 왕자가 생각났던 거죠. 그리하여 조선 여인을 매수하여 아랑이를 기절시켜 조주 왕자한테 보냈답니다. 내가 바로 조선에서 온 여인이구나. 아랑은 조주 왕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조주 왕자는 경계하는 아랑이의 날카로운 눈에 매료가 되었답니다. 아랑이라고 했지? 난 아랑이가 좋아질 것 같구나. 벌써 흥분이 되는 것을 보니. 조주 왕자는 거칠게 자신의 옷을 벗고는 아랑이를 이불에 던지다시피 눕히고 배 위로 올라탔죠. 요놈 봐라.
그래, 잠도 오지 않고 기분도 꿀꿀한데 달밤에 훈련 한번 해보자꾸나. 조주왕자는 아랑이가 자신의 밑에 깔려 웃으며 말을 하니 기분이 상당히 좋았던 거죠. 아랑이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너무 쉽게 정을 주면 아니 될 텐데. 조주왕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랑이는 두 다리를 올려 조주왕자의 목을 감고는 방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조주왕자는 생각지도 못한 아랑이의 행동에 화가 났죠. 요년 봐라. 난 고분고분한 여인보다 너처럼 거친 야생마 같은 여인이 훨씬 땡기는구나. 뭘 그리 쳐다보는 것이야? 얼굴이 못생긴 것이. 그때 조주왕자의 공격이 시작이 되었답니다. 허나 아랑이도 갈고 닦은 실력이 있기에 뒤지지 않았죠. 하여 말도 통하지 않는 두 사람이 방안을 초토화시키며 싸웠습니다. 아랑이의 몸은 너덜너덜 기운 없이 벽에 기대어 있었고 조주왕자는 서서 아랑이를 쳐다보며 말을 했답니다. 야생마 같은 여인을 길들이는 것이 이리도 짜릿하다니. 오늘 밤은 내 생애 제일 황홀한 밤이 되겠구나. 조주왕자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아랑이한테 한 발 두 발 다가갔죠. 그리고 힘없이 축 처진 아랑을 안으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길산이였답니다. 길산이의 눈빛은 이성을 잃었고 누구 하나 걸리면 박살 낼 것 같이 보였죠. 길산이는 생각할 것도 없이 조주왕자를 굵직한 다리로 날려버렸습니다. 조주왕자는 방구석에 콕 박혀 정신을 잃었죠. 아랑아, 내가 너무 늦어 미안하구나. 스승님, 왜 이리 늦게 오셨습니까? 그래, 다 내가 잘못했다. 어서 집으로 가자. 그리하여 길산이는 아랑이를 번쩍 안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길산이는 아랑이를 이불에 눕히고 정성스레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었죠. 길산이는 면수건을 내려놓고 아랑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촉촉한 눈으로 아랑이를 쳐다보았답니다. 아랑이는 길산이의 따뜻한 보살핌에 긴장이 풀려 잠을 자고 있었죠. 길산이도 더 이상은 아랑이를 혼자 놔두고 싶지 않아 아랑이의 옆에 누웠답니다. 그리고 아랑이의 머리를 올려 팔베개를 해주니 꼬물꼬물 길산이의 품으로 쏙 안겼죠. 길산이는 아랑이가 자신의 품에 들어오니 심장이 몽글몽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랑이를 안고 나니 길산이는 긴장했던 온몸이 사르륵 녹았고 눈꺼풀도 스르륵 감겼죠. 한편 조주왕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을 움켜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어떤 놈이 아랑이를 데리고 간 것이야? 분하고 수치스럽구나. 감히 왕자의 여인을 훔치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자구나. 조주왕자는 이를 악물었고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조주왕자는 살면서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한 적은 없었죠. 세상은 언제나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헌데 처음으로 얻지 못한 것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 청나라에서 온 사신 노담이 왕에게 말을 했답니다. 조주왕자께서 박도섭의 막내딸 박아랑과 혼인을 원하십니다. 왕이 사신을 내려다보았고 얼굴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죠. 혼인을 원한다고 하여 그리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오. 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청의 왕자라 해도 조선의 여인을 데려가는 일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될 수는 없는 것이었죠. 더군다나 임두섭의 막내딸 박아랑이라니. 왕은 속으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담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저희 왕자님께서 아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조선의 공주나 대신의 딸을 청으로 보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이었습니다. 그대는 혼인을 무엇이라 생각하는 것이오. 혼인이라면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하고 여인의 뜻도 중요하오. 노담은 몹시 기분 상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왕은 노담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 말을 했답니다. 우리도 사신을 보내겠소. 청나라의 조주왕자의 뜻도 알아야 하고 또한 박아랑은 지금 청나라에 있으니 만나보도록 하겠소. 그리하여 청나라 노담과 조선의 사신이 청으로 갔답니다. 조선의 사신은 아랑의 오라버니 홍조이였습니다. 아랑이를 만나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죠.
대문으로 들어가니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했으며 꽃향기가 머리를 맑게 해주었답니다. 아랑아, 오라버니 왔단다. 안방에서 홍조의 목소리를 듣고 길산이가 먼저 나오고 아랑이가 나왔습니다. 홍조 오라버니 오셨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었느냐?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라버니가 청나라까지 무슨 일이세요? 난 사신으로 청에 왔단다. 조주왕자를 아느냐? 그 자는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 얘기는 제가 따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랑이가 아직 힘들어합니다. 그리하여 홍조와 길산이는 마당에 나와 조용하게 조주왕자와 있었던 일을 말을 했죠.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오. 감히 내 여동생을 욕보이려고 했다니.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아랑이는 괜찮은 것이오. 많이 좋아졌지만 사람들을 많이 의식을 합니다. 사실 조주왕자가 아랑이와 혼인을 하겠다고 사신을 보냈소. 아주 상종 못할 사람이군. 난 내일 조주왕자와의 혼인은 무산시킬 것이오.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오. 그런 것 같소이다. 다음 날이 되어 홍조는 조주왕자를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헌데 조주왕자의 주변에는 몇 명의 무사들이 서 있었죠. 조주왕자께서 아랑 낭자한테 씻을 수 없는 욕을 보였기에 혼인은 없는 걸로 하겠소. 그럴수록 나와 혼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요? 나한테 욕 보인 것이 소문이 난다면 어찌 조선에 가서 혼인을 할 수 있겠어?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오. 제 여동생이기에 제가 보살피면 되니. 아니, 사신의 여동생이었어? 맞소이다. 저는 이 혼인은 없던 일로 하겠소. 내가 정한 이상 안 되는 것은 없어. 허면 황제께 내일 말씀을 드리겠소. 이것은 나의 혼인인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다고. 조주왕자는 호락호락하지 않는 홍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홍조는 자신의 뜻을 다 알렸으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헌데 홍조가 갈 길을 무사들이 막아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봐라. 어서 저 자를 잡거라. 무사들은 일제히 검을 빼들고 홍조한테 가까이 갔죠. 홍조는 있는 힘껏 몸을 피하며 검을 받아내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운은 점점 빠졌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산이가 검을 들고 홍조와 같이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허나 무사들을 처리를 해도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조주왕자는 많은 무사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홍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구경하고 있었답니다. 길산, 내가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소이다. 알고 있소.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그런데 그때 무장한 무사들이 대문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답니다. 길산, 이제 마지막인 듯하오. 무사들은 제 부하들입니다. 무리지어 다니면 들킬 것 같아 다들 흩어져 있었지요. 무사들은 길산이의 눈빛 하나에 청나라 무사들과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선 무사들의 절도 있는 몸놀림은 청나라 군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죠. 조주왕자와 신하는 생각지도 못한 조선의 무사들을 보니 당혹스러웠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더냐?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 많은 무사들이 조선에서 넘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노담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금세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미소의 의미는 무엇이더냐? 저자들 사이에 아랑이 있는 듯합니다. 제가 아랑을 빼돌리겠습니다. 그래, 실수 없이 처리하거라. 그리하여 노담은 2명의 무사와 아랑이한테 접근했죠. 길산이는 노담의 움직임이 이상하여 시선으로 노담을 쫓았습니다. 헌데 시선 끝자락에 아랑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랑, 참말을 듣지 않는구나. 길산이는 서둘러 아랑이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랑이가 청나라 무사한테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처럼 심장이 아파왔답니다. 길산이 눈에는 이제 아랑이만 보였죠. 길산이의 몸은 하늘을 나는 듯 뛰어 아랑이와 무사들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랑이를 품에 안았죠. 허나 아랑이를 안는 순간 길산이의 몸은 갈기갈기 칼자국으로 피범벅이 되었답니다. 스승님, 정신 차려보세요. 제발 눈을 뜨세요. 아랑은 길산이를 품에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 북소리와 함께 청나라 황제의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조주왕자님은 바로 입궐하시라는 황제의 명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명을 받은 조주 왕자는 평소와 다르게 안절부절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순간 조용해진 마당에는 아랑의 울음소리만 들렸죠. 홍조는 서글피 우는 아랑이를 아련하게 보았답니다. 아랑아, 길산이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더냐? 이제 아랑이를 내 마음에서 놓아줄 때가 되었구나. 홍조와 무사들은 길산이를 수레에 올려 의원한테 갔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천운을 가지고 태어난 듯합니다. 허나 오늘 밤 고비를 넘겨야 살 수 있지요. 아니 됩니다. 의원님 스승님을 살려주세요. 아랑이는 길산이의 손을 잡고는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불쌍한 아랑이, 어찌 이리도 너의 삶은 평탄하지 않는 것이냐? 홍조는 길산이의 옆에 아랑이를 잘 눕혀주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하늘은 어두워지고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술을 놓고 있었죠. 잠시 후 축시를 지나고 있었답니다. 홍조는 마당을 거닐며 길산이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헌데 방 안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홍조는 빠르게 방으로 들어갔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길산이가 옆에 누워있는 아랑이에게 힘겹게 이불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길산이, 정신이 든 것인가? 길산이는 그대로 누워 홍조를 보았습니다. 아랑이는 나의 부인입니다. 이렇게 어여쁜 부인을 놓고 먼저 갈 수는 없지요. 홍조는 길산이의 엉뚱한 대답에 웃고 말았답니다. 나도 길산이가 아랑이의 신랑이 되어준다면 고마운 일이네. 허나 약골은 용납 못하니 부지런히 낳기나 하시게. 네, 형님. 이제 호칭이 일이 되는 건가? 나쁘지 않군. 두 사람은 고나게 자는 아랑이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1년 후 길산이는 갓난아이를 안고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죠. 아랑이는 그 옆에서 길산이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답니다. 이제 우리 아기 이리다오. 누가 보면 너희들 아기인 줄 알겠다. 형님, 너무 그러지 마시지요. 오늘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스승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지 마세요. 아랑아, 스승님 아니고 서방님이라 하지 않았느냐? 서방님, 참 유치하십니다. 서방님 소리가 그리 좋습니까? 당연하지. 아랑이가 서방님이라 불러주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니 말이다. 그렇습니까? 전 부인이라고 불러주시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요. 길산이와 아랑이는 3일 뒤 혼례식을 올렸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금술이 좋아 3남 2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